자, 오늘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같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매일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첫 번째로 분석을 해보는 날인데, 이제 보유 중이신 주주분들 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처음으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이제 다 같이 드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연초 대비해서 지금 2월 대비해서 45%가량 빠졌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빠졌다고 표현할 때 어쨌든 시장이 연초에는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다른 종목들은 좀 소외되는 경향이 많았어요.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150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가능하고,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150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소외를 받는다고 친다면은 같이 상승 코스닥이 올라가더라도 상승분에 같이 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. 그래서 뭐 주가가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지게 된 요인이,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의 어떤 좀 매크로적인 환경,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어쨌든 이 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. 미디어에다가 이제 뭐 OTT라든지 그런 제작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판권 수익과,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매출이 높은 거는 이제 광고 수익이란 말이죠. 그 판권을 통해서 재창출해서 광고 수익을 또 벌어들이는 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익들이 있는데, 지금 어쨌든 경제 성장이, 지금 경제가, 제가 시장 얘기를 드린 이유가 이 시장적인 요소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미디어 업종의 어떤 성장적인 요소를 조금 방해하고 있다. 왜냐면은 경제가 성장을 해야 광고 시장도 탄탄해지거든요.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주저가 없어야 어떤 광고가 성공적으로 대중들한테 그게 보여졌을 때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그 물건을 사게 되죠. 그렇게 됐을 때, 그렇게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졌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이 시가총액을 불릴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래서 꼭 시장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고, 주가가 단순히 안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.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회사가 뭐 갑자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을 갑자기 중단을 해버리거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거나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장적인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, 자세하게 설명드리고,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떤 걸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 거기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지금 이게 공매도 상황인데 코스닥 150만 지금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지금 공매도가 어쨌든 9월 달까지는 그래도 높아졌다가 이제 서서히 좀 감소하다가 다시 한번 또 점진적으로 또 상승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, 그러니까 아직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뭘 아실 수가 있냐면은, 아직 포지션이 공매도가 제대로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도 공매도를 칠 것인지에 대해서 완벽한 포지션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.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13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왔죠. 지금 한눈에 보시는 것만 해도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더 큰 공매도가 들어올 수 있는 확률? 그런 거를 보증해 주는 건 아닙니다. 이게 갑자기 뭐 공매도 수량이 더 늘어났다고 해서 뭐 앞으로 더 공매도가 더 추가된다? 이런 건 아니에요. 왜냐면은 어쨌든 이 광고 시장이, 이 광고 매출이 중요한데, 이 광고 시장의 회복이, 여기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올라갈 때 광고 이 AD 성장률도 올라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이 어쨌든 침체기에는 말 그대로 일직선으로 쭉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. 이때 이제 당연히 광고 성장률도 소폭 어쨌든 떨어지게 되겠죠?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이 시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면 그 시점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? 서서히 광고 이익률이 성장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런 기대치만큼 다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겠죠. 우리는 이 시점을 노려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렇게
막 목매이듯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이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. 결국에는 주가라는 게 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이거에 맞춰서 또 꼭 미디어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아니더라도 모든 주식들은 어쨌든 지수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하는 믿음 하에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어울리는 뭐 경기 방어주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.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이다.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쨌든 지속 가능한 이런 컨텐츠 제작 시스템을 최대한 구축을 해가지고 뭐 신규 크리에이터 육성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제작의 어떤 DB 그러니까 제작을 좀 효율화하기 위해서 뭐 이 정도 퀄리티 만드는데 어느 정도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. 이런 전반적인 걸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만들었던 뭐 셀레브리티 만드는데 얼마 들었고 뭐 이거 광고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얼마 벌었어 이런 것들을 구체화 해놓으면은 이런 작품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예상된다 하면서 조금 그 현금 자산을 현금 유동성을 조금 높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현금이 쓰이게 되면은 제작하는데도 또 퀄리티 기여에 치고 빠지고 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이제 미래 핵심 분야 글로벌 시리즈 오더 확보 그리고 이제 AI 활용한 검토 중이다. 그러니까 조금 더 지능적으로 이런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컨텐츠 퀄리티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거고 컨텐츠 포트폴리오도 이제 뭐 조기 계획 중단기가 이제 비지 않게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비지 않는 촘촘하게 하겠다는 거고 이제 채널만의 특화된 IP를 개발하겠다. 이게 사실 중요하죠. IP가 있어야 돼요.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뭐 이런 도적 칼의 소리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은 뭐 경성 크리처라든지 스위트 홈 이제 2가 또 나온다고 하죠. 그래서 이런 IP들이 계속 지속 가능한 이런 IP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다각화의 노력을 하고 있다. 또 다시 가보면은 어쨌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. 오늘도 코스닥이 전쟁의 여파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전쟁이 도대체 중동에서 저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은 중동이라고 하는 데는 산유국이잖아요. 이 산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최대 산유국 뭐 이란, 사우디 막 이렇게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이게 전쟁이 확전이 될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높아진다는 건 곧 물가가 높아진다는 거고 물가가 높아진다는 건 곧 금리 인상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는 건 곧 경기가 좋지 못해진다. 우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광고 성장률까지 이어지는 겁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꼬리에 물고 스튜디오 드래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나오는 컨텐츠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좋은 성적을 내주는지 또 이제 이두나 뭐 도적 카레소리는 이미 나왔죠. 그래서 그러니까 막 명작을 최근 들어서 딱 만들고 있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 사업이라는 게 돈을 최대한으로 될 수 있을 만큼 되고 또 광고비로도 또 다시 분산을 시켜서 우리가 그걸 리쿰률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쿰률을 계속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된다면 주가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의 이제 장점은 스튜디오 미르도 명작을 많이 만들었죠. 근데 한국 IP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스튜디오 드래곤도 받을 만한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쨌든 회사가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IP를 다 시도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게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. 그 대신 이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만의 장점은 뭐 넷플릭스 TV인 기타 등등 해가지고 뭐 디즈니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자체적으로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적으로 컨텐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거 자체가 어쨌든 긍정적인 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좀 미래가 돋보이는 부분이죠. 그래서 또 안 좋은 점이라고 단점을 좀 찍어보자면
이제 제작 편수에 비해서 시청률은 좀 소폭 떨어지고 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. 그러니까 모든 IP가 성공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쨌든 개별적인 퀄리티를 전부 다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, 그리고 이런 그래프 표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게 또 2024년에는 또 좋은 모습, 그리고 23년이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. 연말에 이제 나오는 아까 보여드린 경성 크리처나 이제 스위트홈이 또 좋은 시청률을 기록해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, 음,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충분한 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,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